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AA는 S&P의 신용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이 AA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지금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8일 중국 해관총서는 7월 무역수지가 523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76억 달러 흑자로 기록할 것이라던 예상과 481억 1천만 달러 흑자였던 직전월 기록을 모두 상회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6월 경상수지가 9,744억 엔을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8일 밝혔습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더 커지며 경상수지는 2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6월 경상수지는 시장 예상치 1조 600억 엔 흑자를 밑돌았으며 전월 1조 8,100억 엔 흑자에 비해서도 소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미국의 한국산 열연 강판 관세 부과 결정에 포스코와 현대전철이 하락세입니다.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열연 강판의 반덤핑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포스코의 경우 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 9.49%, 상계 관세 3.89%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도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11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다는 호재와 함께 시작을 하는 월요일장인데요. 호재간까지 더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와 함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장 초에 2030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연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폭 또한 역시 코스피 지수 2020선대 중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25만 5천 명이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시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악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이러한 사이에서 오늘 국내 증시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하락하지도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는 이렇게 신흥국 증시로의 유동성 자금 유입에 대한 문제가 초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8월 8일 월요일장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0.43% 오르면서 2026.4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포인트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장 초반에 203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이는 모습이었지만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장 중에는 2020선까지도 위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2020선대 중반에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기관 쪽에서 9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861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18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죠. 4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6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05% 정도 하락 중인데요. 장중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출발은 698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더니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바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694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조금 더 윗꼬리를 들었습니다. 695포인트 가리키면서 0.06% 정도 소폭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인데요. 사실상 6월부터 내내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시장에서는 기관과 반대의 움직임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67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500억 원 정도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장 관망하는 가운데 15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의 확대가 개인의 매수 물량 확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 잡으면서 지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KTB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시장 흐름과 함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그간의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슬로우하게 나오면서 좀 경기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호조를 나타내면서 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높아진 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고용 시장의 회복 모멘텀 자체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좀 소폭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5월 고용 쇼크를 포함한 3개월 월 평균 신규 고용이 한 19만 명 수준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의 고용 시장 회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간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26만 건 이하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등 기업들의 퇴고 압력이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퇴거했던 노동력이 계속 고용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사실은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업률 하락이 정체된 거에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이제 전월보다 0.3% 증가를 했고,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로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하지 않은 점, 이게 다음 달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고용시장 회복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영란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미 고용지표 호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 그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도 역시 좀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기 지표 호조가 고용 지표의 개선세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키지 않는 정도의 호조세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유동 자금이 신흥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일단은 당분간 이제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순매도로 전환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매수 강도 자체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하는 한 축이 바로 유가의 상승이었는데, 유가의 상승 자체가 지금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지금 40달러 선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그러니까 7월 달에 글로벌 증시의 안도렐를 이끌었던 원동력 자체는 좀 일부분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더라도 좀 상단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 모멘텀 약화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중앙은행 어떤 경기 부양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증시의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9월은 아니더라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커졌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시장의 경계 심리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10원대에서는 여전히 좀 하방 경직성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되는 어떤 그 자금 유입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좀 코스피가 여전히 좀 익숙해져 있는 좀 상단에 부딪히는 어떤 흐름 자체가 계속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자금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겠지만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 또한 제한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좀 이번 주에 짚어봐야 할 이슈와 함께 한 주 전망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번 주에는 네. 1980과 2030선 좀 지수를 좀 좁은 박스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동성 모멘텀은 뭐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변수,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어쨌든 200일 이평선, 그러니까 배럴당 $40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좀 코스피가 상단을 더 크게 열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IT나 소재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금 여타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금융, 은행이라든가 뭐 손보주 쪽에서도 좀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 또 기관은 어쨌든 금일에는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까지 계속 매도세로 대응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그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증시에 상단이 올라가면서 순환매 측면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좀 박스권 장세를 염두한 어떤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상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는 업종은 뭐 KB금융이라든가 현대해상, 그다음에 KT, GS건설,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이런 업종들에 국한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좁은 박스권 예상하셨습니다. 1980에서 2040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KTB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전략까지 또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그리고 특징 주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8월 8일 월요일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이 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대로 좀 하시다가 이제 대내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조금 더 크게 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좀 저가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도 크게 좀 떨어져야 나서 그부터부터 잘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을 통해서 저가 메리트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의 흐름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695.8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04% 정도 이제 보합권에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네요.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11시까지 막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그 후로부터 이제 조금 더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이제 1시 이후부터는 좀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분봉 차트에서 보면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본다라면은 내일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더라도 추세는 아직까지 변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오늘 한번 간단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거래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외국인은 4억, 그리고 기관이 오늘 좀 크게 들어오는데 932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용은 1,3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669억, 그리고 기관이 오늘 520억을 팔면서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양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좀 준다라면은 큰 그림은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이제 대응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 차트, 특히 이제 1분봉 차트를 좀 보시고 종목들을 잘 대응하시면은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이나 또는 보합권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기다려보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박스권 장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게 보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박스권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앞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는데 역시나 요즘에 이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국내 시장, 신흥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도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호조에 따른 호재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당장 다음 달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일정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S&P에서 11개월 만에 역대 최고 등급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AA 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국가의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인데 이러한 포인트가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이제 가장 신뢰에 있는 기관이서 S&P 이제 지수에서 현재 견조한 성장세와 통화 정책이 이제 견조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 이제 신용 등급 AA 등급으로 좀 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신뢰성에 의해서 은행주들이 좀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외국 자금들이 좀 상당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S&P 500 지수를 한번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는 이제 그동안은 조금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제 7월 달부터 새로운 이제 신역사를 좀 썼습니다.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좀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또 신고가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역시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이냐 이제 장기적이냐가 좀 다를 뿐이지 장기적 역시도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오늘 근데 특히 이제 금융주 이제 은행 쪽들이 좀 반응하는 모습이 있는데 은행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라고 있어요. 가장 이제 은행 쪽에서는 좀 큰 은행인데 오늘은 이제 3.52%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누군가의 자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은행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지주, 이제 은행주들이 좀 상승세가 크게 좀 나오려면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오려면은 좀 크게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을 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저는 은행주가 지금 단기 상승하더라도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추천 얘기까지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사실 이제 이번 이슈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슈가 꺼질 때쯤에 그때부터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특징 업종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은행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가운데 조선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모두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멘토님? 네, 요즘에 이제 조선주가 상당히 저가 메리트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자꾸만 이제 업종들, 이제 조선 업종들과 이제 해운 업종들을 자꾸만 살리려고 이제 정책 결정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 결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디서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좀 단축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미포조선을 먼저 볼까요?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2007년을 고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바닥에 와 있는데 근데 아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연봉 차트를 좀 본다라면은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2년 동안 좀 빠졌어요. 그렇죠? 2년 동안 빠지고 이제 1년에 하나의 양봉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2010년에 바로 좀 상승이 나오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금융위기가 아닌 이제 하락에서는 보통 이런 같은 추세를 그립니다. 보통 많이 떨어지고 나서 1년의 양봉, 그리고 이제 이격 조정과 기간이 고치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에 이제 관심을 보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도 이제 2번 빠졌죠. 그리고 하나의 양봉이 들어왔는데 요것도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가기보다는 내년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요즘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올해에 접근하기보다는 내년에 접근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시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에서도 이 한국의 열연 강판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는 61%까지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때문에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오늘장에서 좀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장중에 한 4% 정도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가장 대장주로서 나타날 것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좀 반응을 합니다. 마이너스 3.61%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한다. 근데 이제 수출에 좀 타격을 입겠죠. 매출에 좀 타격을 크게 입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요. 근데 지금 주가를 좀 보시면은 연봉 차트를 좀 볼까요? 그래서 연봉 차트를 좀 보면은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지면 6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1년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1년에 양봉이 나오면 안 떨어지냐면요. 이제 그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해야지 이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일단은 관세를 상당히 많이 이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까지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떨어지는 그 구간이 갭을 메꿨던 자리거든요. 근데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보통 주식은.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갭을 메꾸면 사시라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은 매수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것을 좀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금이나 또는 너무 이제 빠른 수익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그리 크게 잡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지 이번 연도로는 크게 상승이 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에서 한 10% 사이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실 때는 내년부터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은 크게 문제될 바 없겠다. 갭을 메우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기에도 괜찮은 시기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어쨌든 관세 부과가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채 인식 업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삼성이 이끌어주고 있는 부품주들일 것 같아요. 네. 갤럭시 노트 7에 휴대폰 최초로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하게 되면서 관련 부품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HRS 많이 오릅니다.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이번 시간에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HRS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갤럭시 S 이제 7이 나오면서 요즘에 상당히 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홍채 관련 이슈가 이제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꺼지진 않고 계속해서 좀 살아남으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HRS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 관련 이슈로 사실상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밝혀진 거지 그 전에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따라잡으셨을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추가 매수하기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상한가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 대비해서 좀 들어가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슈라는 것은 이제 지금 터질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다는 자체도 상당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 붙으시면은 이제 소외되기 시작하면은 종목들이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소외된 종목 업종이거나 이제 나중에 올라갈 업종을 미리 사시는 거지 지금 이제 업종이 잘 올라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따라붙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RS는 이제 홍채 인식 관련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파워로직스도 이제 홍채 인식 관련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꺼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파워로직스는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종목이 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파워로직스도 지금 뭐 따라붙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정밀전자라는 이제 종목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몇 프로냐면 처음에는 27%가 상당히 나오면서 계속해서 21% 거의 뭐 이제 이번 달에만 이제 거의 6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만약에 꺼지게 되면 그부터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락이 급락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를 먼저 고려를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수익률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다. 그런데 그냥 5% 준다가 아니라 어디의 위험에 따른 5%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홍채 인식은 이제 저는 비추천 드리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나 또는 업종 또는 이슈를 받을 혜택을 먼저 미리 매수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채 인식 관련 종목들 급등세가 오늘도 나타나면서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조금 늦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주들의 급등세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들이 오늘장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우선주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선주가 이제 이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좀 가끔 가다가 이제 상한가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우선주가 좀 테마로 붙으면서 우선주가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 없이 재료 없이 그냥 막 이상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인데 이번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의 어떤 공통점을 찾기라는 것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우선주 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 동양 3우비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제 소프트 센우 그리고 남선 알민우 그다음 동양우 쪽에서 금호 이제 산업우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선주가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네. 시가총액이 좀 낮은 부분 그리고 이제 작은 매수세로도 이제 시가를 좀 크게 띄워 올리면서 주가를 좀 변동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조금 현혹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작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라면은 크게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주 쪽으로는 단타라 개념이 아니라면은 뭐 투자 관점이라면 좀 비추천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초보자가 아닌 좀 초보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지금 뭐 정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선주 쪽은 조금 있으면 좀 이슈가 꺼지게 되면은 급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SM도 한 4% 정도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키이스트가 이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관련 우려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14%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효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JYP나 뭐 이제 SM, 그리고 뭐 키스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뿐만 아니라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좀 이제 전달을 하는 SBS 뭐 컨텐츠 이런 컨텐츠 쪽에서도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사드 배치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죠. 근데 네. 주가라는 것은 악재가 계속해서 그 악재로서 막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악재는 무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키스트인지 SM이든지 뭐 다른 SBS 컨텐츠 허브든지 어떤 JYP라든지 전부 다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에는 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하락이 나온 것은 공통점을 좀 삼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좀 유명한 종목들 먼저 위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직관이 통관이 됐을 때 그때부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은 좀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관에서만 이제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굳이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검은색 선의 밑에 들어오면 주가가 좀 싸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M 이제 같은 경우는 SMCNC도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검은색 선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검은색 선까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선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관심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부터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좀 반등이 나오진 않았죠. 3% 정도가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연봉 차트로 좀 양봉이 들어오거나 월봉 차트로 2봉 연속해서 양봉이 들어와야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MCNC도 좀 추천을 드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관련해서 좀 많이 떨어졌던 게 SBS 컨텐츠 허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는 조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SBS 컨텐츠 허브는 매수 이제 가능하다. 지금 자리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직전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제목 부실하거든 좀 고가입니다. 아직도 이제 4만원, 5만원 정도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도 4만원에서 5만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SBS 컨텐츠 허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도 동반적으로 함께 내려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SBS 컨텐츠 허브는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조금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특징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2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 상한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연과 환경이 이제 24% 정도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3자 배정이라는 이유가 좀 붙었네요.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는데요. 오늘 어떤 누가 이제 어떻게 3자 배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되죠. 저도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 어저께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40억 규모의 상자 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에는 3D 엔터라는 종목이 장내 매수를 했고, 근데 8만 주를 또 장외 매수를 통해서 3자 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자 배정을 받는 경우가 종목들이 이제 어떤 대상에 좀 사주는 거거든요, 물량을. 근데 그 물량을 바로 팔지 못하고 몇 년간 이제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종목에 이제 주식은 일정한데 누가 사들이고 팔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쪽에서 공급이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게 되면 주가는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을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들이 흔치 않아요. 대부분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소형주 쪽에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상당히 좀 매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관심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지금 크게 너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오랫동안 좀 빠지고 나서 2015년부터 관심을 보셨어야 되는데 2016년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추천드리진 않고 요게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2,000원 선을 안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매매는 좀 가능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번 보고 그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이틀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시나 매수자리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하시면서 매수자리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시점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모니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롯데관광 개발을 살펴볼까요? 무상증자 소식의 상한가입니다. 현재 29% 급등을 하면서 16,400원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어떤 비율은 이제 1.01대 0.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아시면서 100주를 들고 있으면 50주를 준다라는 거죠, 무상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있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 그렇죠? 장기 호재로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호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악재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식을 더 준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배당을 해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배당 형태가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좀 상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무상증자는 단기적 호재고 장기적으로 좀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이제 물량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들어가신 분들이라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며칠 지나서 조금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상당히 지금 파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일 분할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따라 붙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락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리스크 대비 수익은 낮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려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뷰웍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7% 이상의 급등세가 현재 나오면서 고점을 경신한 종목인데요. OLED 관련해서 투자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해서 IT 부품주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뷰웍스뿐만 아니라 이제 UID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소형주 쪽인데, 거기도 이제 OLED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뷰웍스랑 오늘 UID 쪽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슈를 좀 본다면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의 설비,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시간 대비 상승 이제 설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뷰웍스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게 올라오다가 오늘 좀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3일 거래전,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날 거래량이 터졌을 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으면 좀 좋았겠지만, 이번 연도 이제 이번 월요일날은 거래량이 더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꺼질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 들어간 물량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제 파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물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단기적으로도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UID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반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UID 같은 경우는 1.71%로 좀 오늘 마감이 됐었는데 12%까지 상승을 했고, 이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거의 26%까지 좀 상승했는데, UID가 다시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뷰웍스는 이제 UID보다는 조금 밑에서 이제 순위권은 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UID 접근 전략은 자세하게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따라붙기는 높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3,000원 내려가시면은 그때 이제 물량을 다시 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주가라는 것은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보통 내려오는 가격들이 원래 이제 주가가 머물고 있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봐야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때, 3,000원까지. 네, 3,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UID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뷰웍스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접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니까요. 기억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CJ, CGV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일단 2분기 수익성 부진이 가장 크게 떠오른 화두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부산행, 또 인천 상륙작전 좀 흥행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도 조금씩은 전해지더라고요. 오늘 장 일단은 5%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CJ, CGV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CJ, CGV, 이제 CGV네요. 영화 쪽인데, 일단은 요즘에 영화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행도 상당히 뭐 재밌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인천 또 관련해서, 인천 상륙작전 내용도 나오고 상당히 좀 흥미로운 영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 연도에만 재밌는 영화가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2014년에도 재밌는 영화는 나왔고요. 2015년에도 재밌는 영화는 나왔어요. 2012년에도 재밌는 영화는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특별한 영화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로 보고 그렇죠. 이제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객관적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네,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산다라면은 이제 이 검은색 선 안에 들어왔을 때 사면 가장 좋겠죠. 근데 아직 안 내려왔다. 아직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2011년 같은 경우가 이제 검은색 선은 딱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여기서 사면 딱 좋겠지만은 이제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들어가 있었네요. 이제 CGV 임원께서 이제 자사주 600주를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원 같은 경우가 600주 정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크게 매집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종목들이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600주 정도로 임원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하신다면 그때는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뚜렷하게 반응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매수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데 CJ, CGV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 매력이 많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적정 매수 가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제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은 검은색 선의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면은 이제 이대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종목마다 내 종목이 아닌 것을 뚜렷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 저게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올라가네? 그럼 따라잡으실 겁니다. 그럼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닌 것은 과감히 다른 것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면 65,000원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다면 안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보내주는 거죠. 다른 종목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65,000원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서 매수를 하시게 됐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10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J, CGV 6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매수 접근해 볼만하다. 그 위에서 반등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마음 편히 보내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코스맥스 한번 짚어볼게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상반기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매출의 급증을 이뤘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코스맥스의 주가의 움직임 보니까 오늘장 8.2%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장품주 움직임이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코스맥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CJ/CGV 아까 말씀드렸듯이 CJ/CGV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사고 아니면 안 사는데,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종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웹젠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큰 그림 좀 볼게요. 이제 검은 선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는 산다라고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더 올라갈 것 같기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준을 좀 명확히 잡아두셔야 됩니다. 안 올라가면은 이제 안 내려오면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좀 볼게요. 코스맥스를 볼 텐데, 코스맥스는 검은 선이 없죠. 지금 딱 보시면은 검은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업 분석 좀 먼저 봐드릴게요. 기업 재무제표를 좀 항상 봐야 되니까.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네요. 이불도 상당히 많고 부채도 상당히 적고 순이익률도 잘 나오지만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만 주식을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검은색 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장이 얼마 안 된 종목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상장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거래소 중용주입니다. 거래소 중용주가 10만 원대에 위치해 있다.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8%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내일 당장에서는 뭐 단일 정도 상승이 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추세는 이제 꺾여가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 고평가 종목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10만 원대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솔직히 좀 이제 심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3만 원대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상장한 종목들이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없어요. 한 6년, 7년, 8년은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나중에 잘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를 좀 추천을 드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멘토님 말씀을 듣고
듣고 가슴이 덜컥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본전에서 좀 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한 17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전 고점 정도에서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가격이 좀 싼 종목을 위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100종목 중에 이제 한 95종목은 급등이 안 나오고 한 5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제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코스맥스가 이제 독특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지금은 고평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접근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7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의 반등을 주어줬을 때 그때 나오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첫날인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 첫날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마케팅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 흑자를 달성하면서 매년 또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봐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봐드리면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어요.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마케팅을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6%가 나오고 있어요. 46%가 나오고 있는 기업을 좀 보셨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18%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의 3배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유보율 같은 경우가 3000%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은 규모 대비,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몸집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에코마케팅이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가는 왜 떨어지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장한 종목이라는 것은 다 좋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재무가 부실하고 상장을 못할 조건에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데 왜 떨어져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는 기업이 다 좋아서 상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가지고 상장의 이제 수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가가 69,0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상장가가 6만 원대면 상당히 고평가예요. 왜냐하면 10,000원 밑으로 떨어져야지 상장가가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6만 원, 7만 원에서 상장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쪽에 위치했습니다. 거래소도 아니에요. 코스닥 조그만 이제 기업에서 6만 원에서 상장을 시작했다는 것은 공모가가 35,000원이었으니까요. 네, 공모가가 35,000원이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2배 가까이 먼저 이제 100% 가까이 먼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이제 종목은 웬만하시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팁을 드린다라면은 이제 3,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한 종목은 웬만하면은 이제 관망을 좀 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코스맥스와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상장 첫날인 에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세네 개 주에는 일단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세일즈에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 마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연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연봉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뱅철강이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994년에 상장을 했는데, 보통 상장한 기업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몇 년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가격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가다가 상승이 나오는데, 네. 이와 같은 반복을 계속을 합니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이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모양이 달라서 이제 이런 파악이 어려운데, 연봉 차트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부터 매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좀 추천드려봤고, 월봉 차트 같은 경우가 정고점을 이제 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월봉, 그러니까 월 단위로 좀 승분을 낸다라면은
지금부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 음봉 이제 이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주라고 해서 뭐 수혜 업종이 아니지 않냐, 지금 불황인 거 뭐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분석을 본다라면은 철강과 무관하게 이제 2014년, 2015년, 2016년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유보율도 상당히 많고 부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업종의 이제 불황을 피해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철강주라고 해서 이제 업종을 상당히 피해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직관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직관으로만 봐도 이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누구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는 안에서 조금 더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기 위해서 제가 월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은 딱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접근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 2,970원 정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종목 세일즈 추천 종목까지 알아봤고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오늘 들어보는데요. 유한타증권의 김기범 대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예, 오늘은 JVM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시장이 최근에 만만치는 않는데요. 특히 뭐 제약 쪽이나 화장품이 좋지는 않은데 좀 그래도 제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JVM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1978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병원이라던가 약국의 조제 자동화 시스템 업체를 지금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MS, 그리고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75% 넘는 MS를 갖고 있고요. 매출 비중 좀 열어보면은 전체 매출 대비 한 58% 정도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북미, 유럽을 다 포함해가지고 해외 쪽에서 42% 정도가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지금 올해 6월 9일 날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미약품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지금 방식을 좀 열어보면은 전체 금액의 20%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80%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으로 이제 스왑 딜을 이제 한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보면은 지금 약품관리 자동화 시스템 인티팜이라고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잡혀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한 거고요. 여러 대형 병원에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좀 미미하나 향후에 이제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뭐 중국이나 미국, 해외 쪽으로 이제 그 판매를 지금 얘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약품이 사실 그 굉장히 중국 쪽에 정성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JVM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JVM 같은 경우는 그 작년이라든가 올해까지, 특히 올해까지 뭐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얘는 인수한 이유가 병원이나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위한 인수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플랫폼, 한미약품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약품 관련 사업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성 이슈는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 모멘텀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내년이라고 말씀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매수가는 개인적으로는 54,600원 정도만 참 좋을 것 같지만 뭐 금일 종가 베팅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57,700원대, 매수가 대비 한 8% 정도, 9% 정도 가격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 손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 또 내년까지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이쪽 한미 쪽에서 좀 잡아간 게 한 6만 네. 8천 정도에 지금 주당 잡아갔기 때문에 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적 때문에 얘네가 좀 주가가 많이 좀 빠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만 원을 잡았지만 훨씬 그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제약 쪽이 워낙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대략 그 좀 디스카운트를 감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6만 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있는 JVM 오늘 목표가 6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공략주는요. 유안타증권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은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0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8분 정도 남아있죠.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는 0.76% 오른 2030선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203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이어서 짚어볼까요? 오늘 출발 2025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바로 203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또 경신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오늘장이었지만 바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2019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폭을 살려주네요. 현재는 2028포인트 가리키면서 0.5% 오른 지수에서 동시호가 진입한 상황인데요. 수급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가 있었고 또 오후장 들어서 계속 S&P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호재가 함께하는 오늘장입니다. 기관 쪽에서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1,1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고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던 외국인 쪽에서는 163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고점이 15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장중의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번 시가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0.7%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자금은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은 0.3% 정도 오르면서 61,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장중의 반등을 조금 보여주다가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장중에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0.4% 정도 내리면서 129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3개월 만에 14만 원대 돌파했습니다. 오늘장 2.5% 정도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분기 호실적 발표한 데 이어서 또 지난 2일에는 홍콩 국제공항 공사 수주 공시까지 있었죠. 이러한 호재들이 꾸준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SK하이닉스 0.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3.6%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3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역시나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던 게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국수 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라인 이후에 장기 성장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호평도 쏟아진 오늘장입니다. 아모레퍼시픽 4.6%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고점 44만 원대 찍고 주가는 쭉 눌려서 현재는 3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장 38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6% 정도 오르면서 10만 원대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네, 포스코 2.9% 정도 내리면서 21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4% 이상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때문이겠죠. 하지만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볼 때도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멘토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일단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또 여령 강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2% 정도 오르면서 4만 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순이자 마진에 대한 악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손 충당금 비용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0.68% 오르면서 22만 2,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있고요. KTNG 0.4% 상승, 기아차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짚어볼까요? 코스닥 현재 0.05% 내린 695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698포인트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바로 하락 전환했었고요. 장중에는 694포인트 저점 찍으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꼬리를 위쪽으로 조금 들어봅니다. 마감 직전에 0.09% 정도 상승하면서 696포인트 가리키면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현재 들어간 상황이고요. 수급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난 6월부터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반대의 움직임이 개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66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던 외국인 쪽에서 장 막판 들어서 76억 원 정도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57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중에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반면에 개인의 매수 물량도 늘어났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에 보탬을 해주면서 지수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셀트리온 2.5% 정도 오르면서 106,40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카카오 0.76% 하락, 메디톡스가 0.7%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 지난주 금요일장에 연저점 찍고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5% 정도 오르면서 64,1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로에는 2.15% 하락하면서 주당 1,800원씩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81,8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2.18% 상승입니다. 2,600원씩 주당 오르면서 122,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155,5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미파는 1.4% 정도 하락하면서 27,7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가 0.9% 하락하면서 11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파라다이스가 0.97% 오르면서 15,650원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제니어 0.39% 강보합권이고요.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로 0.46% 강보합권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2.52% 정도 오르면서 154,4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효젤이 0.76% 내리면서 337,4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GS 홈쇼핑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밀리고 있죠. 2.7% 내리면서 주당 4,700원씩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월 8일 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조비 멘토님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030.2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2000선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참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 시기에도 이제 장 마감 0.09%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내일은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닥보다는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는 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내일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코스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역시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오늘은 조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은 음봉으로 좀 남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좀 관망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원래 들고 있던 종목을 좀 극대화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좀 봐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급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장 베팅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162억, 그리고 72억, 그리고 이제 좀 변화가 됐습니다. 장 마감에서 이제 수치값이 변화가 됐는데 809억과 105억을 매수세를 좀 확대를 시키면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 장 베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까와는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업종들 오늘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코스닥 쪽,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P 쪽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상향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음식료품, 서비스업 정도,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확인해 보면 오늘 방송 서비스가 조금 상승이 좀 나왔었네요. 그동안 이제 방송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CJ ENM이 좀 오늘 크게 오르면서 방송 서비스에서는 1위를 좀 기록한 것 같고요. 오락문화 쪽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 쪽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쪽 중국에다가 이제 영상을 좀 매출을 하는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 쪽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루는 것은 통신 장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을 좀 봤는데 내일도 시장이 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도 시장이 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또 미국 시장과 이제 유럽 시장은 열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셨다가 이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짜서 내일 아침부터 매매 전략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또 오후장 들어서 S&P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일까요? 코스피는 2030선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696포인트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간 마감 동향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전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다가 지금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땐 조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있는 FOMC 소위 회의 전까지는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장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BOJ 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8월 달에는 아무 어떤 지표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8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내에 1,100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죠.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 5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가 18명이었던 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2달 연속 취업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9월 달 금리 인상 어차피 힘들 것 같지만 12월 달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12월 기준 금리 인상 확률을 35% 정도 봤는데, 이제 이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46.7%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96.17포인트로 0.47%까지 상승을 한 걸 감안하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 95를 터치하고 상승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 부분이 최적일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용등급 상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조금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락 베팅 하시기에는 지금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로핏이 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원엔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 100엔당 지금 현재 원엔 환율이 1,086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장에서 이제 봤을 때보다 더 떨어진 상황인데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는 흔히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 14년 만에 올렸는데요. 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24엔인데요. 지금 798엔에서 24엔 인상을 해서 822엔. 우리나라 돈이라면
8,900원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게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이 내년도가 6,470원임금을 감안하게 된다면 경제 규모나 아니면 경제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 더 그 일본이 높은 게 당연하겠죠. 14년 만에 최저임금 올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의 그 최종 결정판이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쉽게 잘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너네들이 살게끔, 그냥 수출 잘 하게끔 양적완화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 인상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베 정부에서는 이번에 선거를 이기고 나서 자신감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게 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일본의 그 저소득층인데요. 일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40% 정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인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내가 현재 소득 말고 추가 소득이 100원이 발생했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0.5%라고 0.5라고 하게 되면 50만 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흔히 높은 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인원들의 그 소득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0.3% 정도 이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고 그 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 중국의 그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994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예, 이 부분이 중국의 그 무역 수지가 12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아마 이렇게 좀 감망세에 있다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게 되면 7월달 무역 흑자가 523억 달러가 났고요. 6월달에는 481억이고 5월달에는 499억입니다.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325억 그리고 298억 달러였으면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많이 올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국 증시를 약간 상승을 시켰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떨어졌던 거는 7월달에 청강통이 발표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안 되고 이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모멘텀이 없어지게 됐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그 무역 흑자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 그 증시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성강통의 발표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호재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스권 장세죠. 그 장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샀다가 다시 올라가면 파는 이런 레인지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서 42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올랐던 게 이제 휘발유 재고가 감소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봐서는 좀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이제 한 영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약세겠죠. 그리고 보면 최근에 이제 RBC 캐나다 왕립은행에서 나오는 캐피털 마켓츠의 이제 헬리마 크로포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글로벌 원유 수급을 감안하게 된다면 유가가 연말에 한 $50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 휘발유가 과잉 공급이 어떻게 해소되냐에 따라서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경우 유가가 내년까지 $70까지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해소돼야 되는데 OECD에서는 계속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력 싸움을 하게 되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죠. 그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90만 배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셰일가스 업체 미국도 엄청 많죠. 그 업체들은 $50 넘어가게 된다면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급이 해소가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나라들의 이란이나 사우디 그리고 리비아 이런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4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건
50달러는 안 되고 40달러에서 50달러 머물러 있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유 생산국들, 오펙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그다지 그게 뭐 새로운 시장이 공급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양세, 흔히 말하는 그 레인지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도 밑에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보게 된다면 그 골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지금 현재가 그 해외 선물에서 보게 되면 1,334달러 정도 됩니다. 단기적인 고점인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1,3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제 사람들이 회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골드는 떨어지게 될 텐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생산단가가 1,100달러니까 그 밑에서는 꾸준히 사모으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드반 아니면 금적립이나 아니면 골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 남부와 터키를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건설 사업 터키 스트림이 재개될지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차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이주영, 정병국, 주호영, 한선교 의원 등 5인이 당대표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도매 재고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중국에서는 또 7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개하게 되니까요. 이 점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조비 멘토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6월 도매 재고 지수,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수와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되는 7월 소비자 지수와 생산 지수 정도가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 나와야지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다른 뭐 금리 인하의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점도 정확하게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좋아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호재 발표 나오는 지수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내일장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단기적인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비춰주셨는데요. 전략은 자세하게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2016년도에서 이제 뚫지 못했던 전고점이 좀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먼저 돌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056포인트, 한 205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라고 하신다라면은 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신규 매수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홀딩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2050포인트에서 어떻게 좀 변화할지 보시면서 그때 대응 전략을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좀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좋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 지수가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제 3주 연속으로 좀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주봉 차트가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종목을 좀 크게 먼저 본다라면은 이제 큰 종목에서 크게 본다라면은 코스닥 종합이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현재 흐름은 좋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과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코스피 단기적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당분간 관망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부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매토님의 입장에서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 낫다라는 평가십니다. 다만 지금 접근보다는 역시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 전략까지 모두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해외발 호재 속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030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